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3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참모들에게 한 푸념성 발언, 이것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우스운 장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민주당 그리고 진보 좌파 성향의 스피커들, 그리고 매체들,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 비속어 사용한 것을 사과하지 않느냐고 몰아붙입니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 새끼들 했다고 하는데 왜 사과하지 않느냐? 몰아붙입니다. 자, 일단 그 발언이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면은 사과 대상은 누구냐? 이 새끼들이라고 한 사과 대상은 민주당과 진보 스피커들의 주장대로 하면은 사과를 받을 대상은 미국 의회 그리고 바이든이 되는 것이죠. MBC 자막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MBC 자막 그대로면은 미국 국회 새끼들, 미국이란 말을 가로를 넣었죠. 미국 국회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그러니까는 미국 국회를 새끼들이라고 했고 바이든을 쪽팔리게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은 미국 국회와 바이든에게 사과를 하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 새끼들, 특히 야당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들에게 새끼들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대통령실이 이야기했으면 더 크게 반발을 하고 막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새끼들이라고 한 게 아니야, 미국한테 한 거야, 그럼 미국한테 사과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미를 입에 달고 사는 민주당이나 그쪽의 스피커들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윤석열 대통령이 욕했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죠. 물론 비속어를 사용한 자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비속어를 사용했다면은 비속어를 들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니까 미국 의회 그리고 바이든에게 왜 사과 안 하느냐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끼들이라고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애써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왜 바이든을 48초밖에 못 만났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왜 미국 대통령을, 그 높은 미국 대통령을 48초밖에 못 만나고 왔느냐. 정상회담 한다 해놓고 외교 참사다. 근데 실제로는 바이든이 일정을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바이든을 직접 공식 아련하지 못했다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겁니다. 대국 미국의 대통령을.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 못한 것에 대해서도 왜 조문 못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사대주의로 볼 수가 있죠. 마치 과거에 중국 황제를 아련하지 못한 것처럼 마치 그런 식의 뉘앙스를 느낄 정도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하는 모습에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영국 연방 국가도 아니고, 자, 이렇게 자기 모순적인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스피커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성과를 무조건 깎아내리겠다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는 행동입니다. 왜 미국에 사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 MBC 자막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쪽의 해명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왜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하는 대통령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함으로 해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지층이 결집을 해야지 다음 총선도 그렇지만 당장 살아남죠. 이재명, 문재인
이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다목적 포석 때문에 본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면서 왜 미국에게 사과하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이 새끼들 한 것은 지금 그냥 지나치면서 미국에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자,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닌 것이 이런 무력 시위, 일종의 무력 시위죠. 이 무력 시위는 여차하면은 대통령 탄핵 결의안도 우리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음포를 놓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결의안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무력 시위를 어제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어쨌든 뭐 그런 그 차원까지 염두에 뒀는지 몰라도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크게 실었습니다. 박진 해임안 통과, 윤 대통령 거부할 듯. 이 말 그대로 해임 건의 아니죠. 해임을 건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사권자가 건의를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의미 있게 한겨레 신문은 일면 톱으로 실었죠. 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작심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표결을 해서 찬성 168표, 반대 하나, 기권 하나. 국민의힘은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퇴안, 김진표 사퇴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 반발을 하고 있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에 8끼 혼밥할 때 뭐 했느냐? 죽창가 운운하면서 한일 관계 파탄내고 한미일 공조체제 무너뜨린 게 누구냐? 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죠. 자,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외교 참사는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는데 지금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라 이렇게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도어 스태핑에서 이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임을 할 듯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박진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뒤에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이렇게 물론 뭐 해임되지는 않지만 지금 민주당이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무력 시위를 보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좌파의 스피커들은 계속 이 미국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폄훼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런데 이 미국은 정작 개의치 않는다.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개의치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도 뭐 별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반응들을 내놓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부통령도 어제 한국에 와서 정식으로 바이든 미 의회 이런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 그거는 한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당초 예정된 시간이 2배가 넘는 85분 동안 접견을 했고 뉴욕 48초 한담, 비속어 논란 이것을 두고 해리스는 한국 내 논란이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이후 한국 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바이든은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속어 논란, 48조 한담 논란은 한국 내 논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양국 정상 간 신뢰와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속 조문 외교,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때 가서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참사다, 외교 참사다, 결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의 외교장관이나 주한 영국 대사는, 국장, 미사, 장례 미사에 참여한 했으므로 그것으로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문 안 간 것은 양국 협의에 의한 것이고,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주가 고맙다, 잘 됐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결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무슨 대영 제국, 우리나라가 대영 제국에 속하는 나라도 아니고 영국 여왕 참배를 안 했다고 결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사대주의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인들의 그런 어떤 모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이런 일들이죠. 그리고 민주당은 어제 박지원 외교부 장관 결의안,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통과시킨 것처럼 지금 다수 의석을 엉뚱한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민일보 오면 보시면은 민주당 영부인 뒤캐고 김건희 특검법 발의했죠. 169명 전원 이름으로 이재명 방탄하는데 169석 힘을 몽땅 다 쓰고 있다.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닌데 지금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권 흠집을 내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이 기소가 되니까 맞불을 놓는다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재명 보호하는데 몽땅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정진석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입니다. 국민일보가 이렇게 기획을 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영부인 뒤캐고 이재명 방탄에 169석 힘을 몽땅 쓰고 있다.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사건건 국정 방목을 잡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입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저도 이 정치부 기자 생활을 지금 33년째 하고 청와대도 오래 출입을 하고 했지만 정권 초기에 이렇게 야당이 이 사사건건 회방을 놓고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무슨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참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정말 지독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자 이재명 방탄에 169석 힘 몽땅 쓴다 정진석 이야기했죠. 오늘도 또 이재명과 관련된 또 수사 진전 사항들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 한국일보 사이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거기서 성남FC 전 대표, 구단주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었죠. 전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남지청 형사 3부에 나와서 진술을 했는데, 참고인신분으로 진술을 했는데, 기업 광고 수입 대부분은 성남FC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치를 한 게 아니고 160억인가 6개 업체에 있었죠. 성남시가 가져온 거다. 이재명은 그거 이 성남FC에서 자기들이 영업해서 따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남FC 대표는 전 대표는 그거 성남시에서 다 우리에게 몰아줬어. 그러면은 성남시가 뭔가 특혜를 줬겠죠. 특혜를 줘서 이 간접 이득을 취한. 자, 그래서 제3자 뇌물 또는 어떤 무형의 뇌물, 그래서 뇌물죄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검찰은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하게 한 성남시가 이재명의 성남시가 성남FC에 후원하게 한 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남FC 전 대표는 자체 영업 결과물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재명 쪽은 성남FC가 영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업 후원 과정을 진두지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역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범. 그러면 이재명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재명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성남FC 후원금 외에 상당히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그 중심에 쌍방울이 있죠. 쌍방울 그룹이 있고 또 쌍방울의 그 전 대표 핵심 인물 도표적인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상당히 이 김성태가 그 해외 도피중인데 귀국해서 진술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사회면에 썼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황제 도피, 해외로 템포로 여성 3번 불렀다. 강남 고급 룸사롱. 자, 이런 기사. 그러니까 황제 도피를 하고 있으면서 이 주변에 검찰이 그 나를 잡아넣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때든지 문재인 정권 때겠죠. 어떤 여기저기 정치권에 집중적인 로비를 하지 않았나. 그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쌍방울의 그 변호사들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갔다든가 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이화영 그 전 킨텍스 대표죠 지금. 거기가 무슨 쌍방울로부터 뭐 법인카드를 수억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 쌍방울 임직원 시켜서 회사 돈으로 템포론요 지급을 했다. 태국 등 머무르면서 한국에서 한식 공수를 했다. 법조계에서는 은신한 김성태 국내 송환을 위해서 현지 수사당국에 적극 금고 요청을 해야 된다. 조폭 출신입니다. 조폭 출신이고 김성태 회장은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당시 경영난을 겪던 쌍방울을 2010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재명도 여러 가지 조폭 연루설이 많이 제기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곧 어떤 그 강제 수사도 더 세게 돌입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놔두면은 이재명은 멸문지화된다. 멸문지화를 겪을 것이다. 가문이 멸하는 그런 화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팬클럽인 개딸들이 한동훈 탄핵운동에 들어갔다.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한동훈 탄핵하자.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한동훈 탄핵하자 했다가 잘못하면 역풍 맞는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데 이재명의 팬클럽에서는 이거 그래도 그대로 두면은 이재명 멸문지화된다. 지은 제가 있으니까 멸문지화가 될 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위기감을 느껴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한 인터넷 카페, 민주당 당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에서 현수막 설치비 모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한동훈 탄핵입니다. 민주당 의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찬동하는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지난달에 민주당에서 한동훈 금수완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내놓자 탄핵소추 요건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실제로 한동훈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는 되지를 않고 있죠.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합니다. 국무위원, 장관 탄핵이 아니고 국무위원 탄핵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훨씬 넘으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헌재로 가서 이 헌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느냐, 만약에 한동훈 건이 오면은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헌재에서 의결 그것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의 몸값만 올라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이야기해왔는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이런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사회면 기사를 보시면은, 검찰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다는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배궁규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됐는데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윗선을 겨냥하는 것인가? 윗선이면은 문재인이죠. 그때 월성 원전은 문재인 말 한마디에 이 조기 폐쇄되고 경제성이 막 조작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 칼날도 지금 다듬어지고 있다. 자,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하게 해서 이사회를 속여서 최소 1,481억 원 손실을 입혔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리고 배임교사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이 청와대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된 과정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보고서를 보고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시점 이후에 청와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 언급 이후 원전 가동 조기 중단에 대한 산업부 태도가 급변했다. 그래서 청와대의 부당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백운규 공소장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문 이렇게 언제 연구 중단되나요? 이 하문이 있은 다음 날 백운규는 월성 1호기의 2년 반 추가 가동을 보고한 휘하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BH 청와대입니다. BH에 보고하냐? 질척하고 다시 보고서 써. 이런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뿐이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칼날도 점점 더 벼려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9월 30일 조간딱풀 마치겠습니다.